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차시 이진 파일의 입출력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진 파일이라는 것은 바이너리 파일이라고 하는데요. 글자가 아니고 비트 단위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파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txt로 저장되거나 또는 인이로 저장돼서도 메모장에서 열어봤을 때는 일반 문자로 알아볼 수가 있었잖아요. 따라서 메모장에서 열었을 때 일반 문자로 알아보기 힘든 파일들은 모두 이진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음악, 동영상, 엑셀 파일 등등 이런 파일들을 이진 파일이라고 하고요. 열었을 때 이렇게 메모장에서 열었을 때 오른쪽 그림처럼 제대로 의미 파악이 안 되게 열리겠죠. 앞 시간에서 배운 코드를 수정해서 파일을 복사하는 방법을 좀 보겠는데요. 지금 in 파일하고 out 파일을 보시면 in 파일에는 C 드라이브에 있는 윈도우스 폴더에 있는 notepad.exe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가보면 그 파일이 존재하는데요. 그 파일을 열 때 ex 파일이잖아요. 텍스트 파일이 아니죠. 그래서 읽기 용도로 여는데 바이너리 파일 읽기 용도는 RB로 열어주시면 됩니다. 읽기 용도의 R하고 바이너리 파일의 그 오픈 모드가 B가 있었죠. 이거는 1교시 때 제가 표로 정리된 데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RB 이렇게 열어주고요. 자, 쓰기 위한 용도는 WB로 열어줍니다. 그 파일 이름을 다르게 해줬죠. 이렇게 템프로. 그러면 이 부분에 가보면 정말 이 파일이 생겨 있겠죠. 자, 파일을 읽고 쓸 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파일 이름 점 하고 read 하고 가로 열고 1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텍스트 파일에서 입출력을 볼 때는 read line, 그 다음에 write line, 그다음 read lines 이렇게 봤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read에서 그 다음에 1자를 넣어주면 1바이트씩 읽는다는 뜻입니다. 1바이트씩 읽어서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 1바이트씩 넣어주고 이 코드 기억나시나요? 이게 글씨가 비어 있으면 브레이크가 나오는 거고요. 글씨가 있으면 그 1이나 3이나 숫자가 있으면 not이 되니까 0이 되죠. 그래서 if 0이면 이걸 수행하지 않아서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in str이 비어 있을 때만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in str의 내용이 있을 때는 in str을 out 파일에다가 써줘라 이겁니다. 이게 하나씩 이진 파일로 쓰는 그런 건데요. 그러면 이 exe 파일이 정말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IDL에서 아까 예제를 만들어서 불러다 놨었습니다. 자, 제가 윈도우스 win.in이를 지금 이거는 R로 열고 W 열었던 그 코드죠. 근데 이거를 자, 윈도우즈에 있는 아까 그 파일이 전체 있는지도 확인해 보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C 드라이브에 가면 윈도우즈 폴더가 있고요. 그 윈도우즈 폴더 안에 노트패드, 자, N자로 제가 N을 입력했더니 N자로 시작된 데 들어가죠. 자, notepad.exe가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이 파일을 제가 이렇게 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있는지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저는 C에 그 템프 폴더가 있습니다. C에 T자 입력해 보면 템프 폴더가 있죠. 이 템프 폴더 안에 데이터 3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C에 윈도우즈 안에 아까 제가 복사를 눌렀잖아요. 붙여넣기 해서 자, notepad.exe 파일을 RB로 열어야겠죠. 왜냐하면 ex 파일은 텍스트 파일이 아니잖아요. 저 지금 예제 11.8을 수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RB로 열고 그 다음에 data3.txt는 C 드라이브에 템포로 보내보겠습니다. 그래서 C 드라이브에 템프 이 템프 폴더로 보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적을 때는 WP로 적어야 되기 때문에 이진 파일로 EXE는 가야 되죠. 아, 이거 큰일 났네. EXE.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거 텍스트로 저장할 뻔했네요. 그래서 똑같은 exe 파일인데 파일 이름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notePad.exe를 이쪽으로 복사가 될까요? 아니면 똑같이 파일 이름 써볼까요? 그러면 원래 있던 노트패드 exe를 이진 파일로 열어서 새로운 곳에 노트패드라는 exe라는 파일 이름으로 이진 파일로 쓰는 게 되겠죠. 이게 제대로 에러가 없다면 파일이 정상적으로 복사됩니다. 거기까지 에러가 없이 쭉 내려간다면 거기까지 수행이 되겠죠. 자,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에러를 보겠습니다. 아웃 파일의 라이트 라인스에서 쓰는 게 문제가 생겼네요. 네. 왜냐면 읽을 때부터 읽을 것을 우리가 안 고쳐줬잖아요. 지금 읽을 때 리드 라인스로 읽으면 안 되죠. 그쵸? 리드로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칠 때 완벽하게 자 리드 1로 읽어서 그게 파일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파일문을 사용해서 했었죠. 4는 정확하게 그 전체가 들어간 거지만 얘는 지금 in str로 리스트로 받는 게 아니라 str로 받아서 읽어주고 그 다음에 화일문을 썼었죠. 자, 기호를 W로 떠올려 보면서 우리 작성해 봅시다. 자, 화일 true 그리고 언제까지 적냐면 그 파일 if문 사용해서 제가 잠시 중단해 놓고 후다닥 좀 고쳤습니다. 자, 무한 반복을 이용해서 계속 파일 내용이 있으면 계속 읽어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이 탈출문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웃 파일에 라이트 하면 되죠. 그리고 파일 닫은 다음에 제대로 정상적으로 동작되면 복사되었으면 이렇게 써지겠죠. 자, 정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파일로 가서 확인해 볼게요. 템프에 가보면 노트패드 exe가 만들어져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파일 이름을 바꾸면 데이터 4 뭐 이렇게 바꾼다면 데이터 4라는 이름으로 그 notepad.exe랑 똑같은 파일이 내용이 복사된 게 확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진 파일에 복사하는 방법을 좀 봤고요. 아이고, 그 부분을 넘긴다는 게 또 앞부분으로 가버렸네요. 자, 여기부터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 그 프로그램 2의 완성을 해보겠는데요. 이거는 여러분은 과제로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좀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은 이제 여기에 설명이 다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설명까지 이제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예제들은 설명도 다 해봐라. 간단히 과정을 적어봐라. 제가 그랬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기본 과정에서 꼭 해야 될 요소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텍스트 파일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파일의 입출력까지는 꼭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림이나 이진 파일의 입출력은 여러분 교양에서는 꼭 안 해도 되는 거라서 그래서 그 과정을 일일이 적으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로우 파일이라고 해서 로우 파일은 좀 생소할 겁니다. 이 로우 파일은 좀 고급화되지 않는 파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말 그대로 로우, 저급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림 파일을 로우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데 이 로우 파일은 그레이스케일 방식으로 지금 저장된 이미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흑백 사진이라고 말하는 그 흑백 사진은 정말 검은 점하고 검은색, 흰색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연한 뭐 검은색, 그러니까 회색도 있고 연한 회색부터 해서 뭐 진한 회색까지 그렇게 이용해서 만들어진 사진이 흑백 사진이잖아요. 그래서 그 흑백 사진 우리가 이제 일반 생활에서 말하는 흑백 사진이라는 것은 우리 그래픽 분야에서는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레이는 그 회색이라는 뜻이고요. 그레이스케일로 저장하면 아주 흰색부터 검은색까지 사이에 또 그레이색을 진한 그레이, 연한 그레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것을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하는데요. 256 곱하기 256의 픽셀
가로 세로 256의 픽셀을 가지는 크기의 흑백 이미지를 우리가 이제 로우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JPEG이나 PNG나 GIF나 이런 파일들은 이 예제 코드에 넣어보면 실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프로그램 2는 로우 파일에 전용으로 맞춰서 만들어진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 그 각 픽셀의 점들이 1바이트씩, 자 여기 그 256 픽셀이라고 했는데 그 픽셀이라는 것은 화면에서 빛을 쏘는 하나의 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의 점이 그 0에서 255 중 한 가지 숫자를 가진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1바이트 코드라는 뜻입니다. 즉 이 픽셀 하나하나를 1바이트로 1바이트로 색을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1바이트면 2의 8승이니까 256가지 색이죠. 근데 0부터 색이기 때문에 0에서 255까지 숫자를 가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0으로 갈수록 검은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숫자가 있을수록 그 흰색으로, 어느 숫자요? 255가 될수록 숫자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색이 좀 진해진 게 아니라 그 0으로 갈수록 검어지고, 그 다음에 그 숫자가 커질수록 약간 흰색에 가까운 그레이 색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점점점을 찍어 가는데 이 네모칸으로 보이는 게 하나의 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점이 그 화면에서 쏘는 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점 하나하나가 256개로 이루어진 그림. 그 그림을 화면에 출력해 주려면 일단 저장되어 있는 그림을 이런 모양으로 불러와야 되겠고, 그 불러온 것을 파일에 써줘야 되잖아요. 이 과정을 거치는 건데요. 자, 하나씩 보게 되면 파일에 써줄 때 이렇게 from IDLE 창에다가 글씨로 써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윈도우 창, 저희 배우셨죠? 윈도우 창 만드는 거. 윈도우 창을 만들어서 윈도우 창에다가 하나씩 점으로 찍어줄 겁니다. 그래서 완성을 시킬 건데요. 이 윈도우 창을 만드는 명령이 따로 있었죠. 자, from tkinter import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저희 윈도우 그 TK 인터페이스를 이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포함을 시켜야 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만든 거는 9번 행위네요. 윈도우 equal TK 대문자 소문자에서 생성자 불러주면 비어있는 윈도우 창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자, 윗부분에 있는 것은 4번은 꼭 없어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6번은 5번도 꼭 없어도 되는데 일단 사이즈는 256으로 한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X 사이즈, Y 사이즈는 제가 로우 그림을 뿌려줄 거라서 256으로 한정시켰고요. 자, 캠퍼스라는 걸 그 대문자 여기는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대문자, 소문자 캠퍼스죠. 이거 생성자입니다. 그래서 캠퍼스를 만들어주는 생성자인데 어디에 만들 건지 윈도우에 만들 거예요. 우리 메뉴 방식도 그 어디에 들어갈 건지 써주듯이. 그리고 하이트 위드는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56의 크기를 하이트 위드 속성에 넣어서 캔버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캔버스를 팩하고 그다음 메인은 메인 루프에서 계속 화면에 보여주는 명령이죠. 그래서 캔버스 팩 그러면 캔버스가 화면에 나가는 겁니다. 즉 어디로 들어가냐면 윈도우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윈도우 창 안에 캔버스가 들어간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우 이미지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포토 이미지 함수를 이용해서 로우 그 이미지를 가져올 건데요. 위드는 256, 하이트 256이 되겠죠. 그렇게 사이즈를 주고 포토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페이퍼라고 딱 이름을 지어주고요. 캠퍼스에다가 이미지를 뿌려주기 위해서 캠퍼스에서 제공하는 함수 create imag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림을 뿌려주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 중앙에 그림을 중앙에 딱 놓고 싶어서 2분의 1씩 2분의 1씩 나눴는데요. 위치입니다. 즉 이 canvas.create image는 어디에 그 그림을 놓을 건가 그 위치 잡아주고, 자,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페이퍼. 그 다음에 스테이트는 일반. 우리가 이제 여기 그 스테이트 상태에서 그 이미지 조정을 좀 할 수 있는데 기본으로 그대로 가져오게 할 겁니다. 자, 지금 여기는 저자가 넣어놓은 그 사진 그대로 제가 적어 놓은 건데요. 이거 말고 제가 그 코드에서 쓰이는 tree.log 파일을 하나 그 강의 자료에다 넣어놨거든요. 그 파일 이용해서 실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과제도 그 파일 이용해서 해보세요. 크기랑 다 맞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파일을 1픽셀을 읽어서 여기다 1픽셀을 쓰고
1픽셀을 읽어서 여기다 1픽셀을 쓰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메모리라는 것은 이제 처리할 건데 여가 지금 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램으로 항상 처리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를 화면으로 보낼 건데요. 일단 저장을 할 때는 정보를 저장할 때는 수치로 저장을 하죠. 따라서 이 1픽셀의 값을 수치로 어떤 수치요? 0에서 255까지의 그 그레이스케일 수치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그 화면에 그 숫자만의 그 가지는 색으로 이 화면에 뿌려줄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나오는 함수 좀 볼게요. 로드 이미지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 실제 그림을, 로우 그림을 메모리에 그 픽셀 단위의 숫자로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이미지 함수를 이용해서 그 숫자로 표현된 그 값들을 다시 화면에 점으로써 찍어줄 겁니다. 자, 그러면 메모를 읽어드린 걸 보게 되면 그 X 사이즈만큼 이게 뭐냐면 한 줄 한 줄 한 줄 이렇게 스캔하듯이 읽는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255 by 255니까 가로로 한 줄 한 줄 한 줄 이렇게 읽으려면 255줄까지 반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0부터 256까지입니다. 왜? 파이썬은 하나 적게 반복이 되니까 255가 되겠죠, 여기가. 그래서 0부터 255 값을 가지게 되니까 256이 들어가면 하나 적게 255까지. 그래서 0부터 255 줄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줄에는 또 255개의 점이 있겠죠? 그래서 그 안에 포문이 또 255만큼 돌아갑니다. 그때는 y가 되겠죠. 행은 가로고 그 y는 열은 y니까 그 사이즈만큼 또 돌겠죠. 그래서 이거를 반복을 해서 어떤 식으로 수치로 바꿔서 저장해야 되니까 ORD 함수 기억나시죠? 그래서 ORD로 바꿔서 이걸 인트형으로 바꿔서 데이터에 넣어줍니다. 그 데이터를 계속 어펜드니까 리스트에 뒤에 추가해서 한 줄을 만들어냅니다. 그 한 줄 만들어낸 것을 이제 전체 이미지에 추가를 해주는 거고 이거를 줄을 계속 반복해서 255줄을 만드는 거죠. 이제 반대로 이제 화면에 출력하려면 이것도 똑같이 255 by 255니까 폼은 두 개가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255, 255까지 돌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250 by 250이니까 그 2차원 배열이겠죠. 그래서 I번 이거는 행이에요, 행. 이건 열입니다. 그래서 행이 가리키는 곳의 열 값이 그곳에 있는 것을 데이터 넣은 다음에 데이터 값을 숫자로 지금 화면에 보여주는데요. 지금 퍼센트 데이터에서 지금 매칭이 되고 있죠. 자, 푸시 여기는 숫자입니다. 숫자. 자, 데이터는 숫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 숫자를 퍼센트 02x x는 16진수를 뜻해요. 그게 숫자가 16진수 그 색깔로 표시가 되고 자, paper.put이라는 것은 점을 찍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paper라는 것은 우리가 그림을 페이퍼로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이 갖고 와 있는 페이퍼는 무슨 타입으로 들어오냐면 여기 앞에서 보면은 페이퍼 만들어 놓은 거 한번 다시 가볼게요. 여기 있네요. 포토 이미지 함수를 이용해서 페이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토 이미지를 제공하는 그 함수를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aper.put은 점을 찍는 거예요. 그 색깔을 가지고 점을 찍어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색깔을 가진 점을 다시 화면에 찍어주는 거.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이 방법들을 다 합해서 실제 이제 예제를 만들었는데 이 예제는 함수로 다 처리를 했습니다. 자, 로드 이미지 하는 파일 이름을 넣어주면 그 로드 이미지라는 것은 그 메모리에 그림을 가져와 저장하기. 그리고 디스플레이라는 함수는 이미지를 넣어주게 되면 모니터로 그 저장된 내용을 가져와서 그림을 그려주기. 즉 점을 찍어줘야겠죠. 점을 찍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전역 변수 이제 선언해주고 그다음 메인 코드에서 창 만들고 창에 타이틀 주고 그다음에 캠퍼스 만들어서 나중에 뒤에다 팩하고요. 캠퍼스 만들고 그다음에 포토 이미지로 그 그림 불러오고 그리고 캠퍼스에다가 그 크레이트 이미지 이용해서 그림을 뿌려줄 수 있게 작업을 해주고 그래서 파일 이름을 지금 로우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 로우라는 것은 이 저자가
로우라고 폴더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그림 파일도 넣어놓고 작업을 해서 그렇고요. 이건 지금 화면에 있는 거 그대로 캡처해서 가져온 거예요. 책에 있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실습할 때는 제가 이 파일을 줄 거예요. 그럼 이 파일은 책에 나올 때는 어떤 사나이 사진이었죠. 근데 이 파일은 이 꽃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파일을 여러분 그 소스 파일, 이거 만드는 소스 파일에다 같이 놓고 하시면 이 로우를 쓰실 필요가 없어요. 안 그러면 로우라는 폴더를 만드시고 그 안에다가 파일을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 사진은 그 저자가 준 사진이에요. 그 예제 파일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로우 파일, 로우 폴더랑 다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있는 tree.row라는 파일이에요. 여러분도 실습 파일 다운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 파일에 있는 파일 그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 메모 여기 이제 함수를 이제 호출하는 거죠. 그림 가져오고 뿌려주고, 그 다음에 캠퍼스 화면에 보이게 하고 윈도우 보이게 하고. 자, 이게 지금 완성된 예제인데요. 이 예제를 한번 그대로 타이핑하면서 아, 이런 식으로 만드는구나 이렇게 감을 잡아 보십시오. 그래서 이번 주 과제는 그 금방 말한 그 죄송합니다. 과제를 제가 도중에 수정을 했네요. 이게 너무 쉽구나 생각해서 수정을 해버렸네요. 그 제가 말씀드린 것만 듣고 과제를 수행한 학생들은 또 이 예제를 할 수도 있었겠네요. 이것도 과제로 받아줘야겠네요. 자, 폴더하고 파일의 목록을 보는 응용 예제입니다. 자, 이 응용 예제도 코드가 다 있어요. 그쵸? 소스 코드 다 있고, 설명도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예제를 보고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걸 설명은 달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 완성까지 만들어 보세요. 완성까지 하려면 코드가 꽤 길기 때문에 오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오타 다 잡으시고 완성을 해보세요. 저는 제 거에서 지금 완성했어요. 그래서 제 노트북에 있는 화면에 지금 캡처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행 결과를 이렇게 캡처를 하세요. 그래서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하시는데 그 소스 파일을 복사해서 넣어놓든 아니면 뭐 캡처해서 넣어놓든 간에 소스 파일하고 실행 장면 이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제에서 소스 파일 입력하고 이거 오래 걸리실 거고요. 만약에 이 예제를 어디서 구해서 다운을 받았더라도 여러분 환경하고 똑같이 제대로 해보려면 이 실행 파일은 똑같지가 않겠죠. 저자 거랑. 자, 일단 실행을 해봐서 소스 파일을 코드하고 그 다음에 실행 화면 캡처해서 워드 프로세서 즉 한글이나 MS 워드 이런 데다가 넣어서 파일을 만드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 오타도 있네요. 제가 새벽에 좀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금방 수정을 하고 또 작업하고 금방 수정하고 작업하는 것이 수정을 많이 거쳐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 과제를 어떤 걸 하면 좀 좋을까 이 생각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금방 또 수정을 해놓고 깜빡 했었나 봐요. 그래서 과제는 지금 명시된 과제는 11장 응용 예제 1번입니다. 근데 앞부분에서 동영상 자료에서 제가 이 완성 예제 이 예제 있죠. 프로그램에서 그 예제 나온 거 프로그램 1, 2 이렇게 예제가 있잖아요. 그 예제도 과제로 제출하셔도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일로 열어서 아니면 이제 어떤 디렉토리 개념이나 이거는 디렉토리 개념을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보면서 이해하면서 그냥 따라 하시면 되는 수준으로 그 정도까지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어려운 과정 많은 내용을 많이 나갔고요. 다음 시간도 이제 좀 내용이 조금씩 기본 사항보다는 좀 멀어지죠. 그러니까 기본으로 출력하고 입력받고 이런 사항보다는 조금씩 더 어려워질 거예요. 예, 천천히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으니까 끝까지 놓치지 말고 꼭 한 번씩은 경험을 해보도록 이렇게 합시다. 제가 여기 과제가 바뀌어가지고 순간 엄청 놀랐습니다. 제가 써놓고 순간순간 이렇게 하니 학생들은 또 얼마나 또 많이 잊어먹겠습니까? 아무튼 건강한 모습으로 계속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